결혼 생활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아까 헤파이스토스가 버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자기가 올림포스 12신에 합류하고 싶어서 헤라에게 그런 선물을 줬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자. 일만 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집안에 소홀하게 되겠죠. 소홀하게 되니까 아프로디테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서 점점점 그 관계가 소원해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혼자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중에 누가 이 아프로디테에게 접근을 하게 돼요. 누구냐면 바로 헤파이스토스의 친동생. 아레스? 네, 아레스입니다. 전쟁의 신인가? 네, 아레스가? 전쟁의 신이죠. 어떤가요? 굉장해 보이네요. 네, 식스팩 있고. 아레스네요. 네. 헤파이스토스와는 달리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이 두 최고의 신의 혈통에 걸맞게 아주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몸매, 남다른 체격, 최고 미남이로 꼽혔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 남편인 헤파이스토스랑은 달리 이제 잘생긴 아레스에게 또 슬슬 마음을 주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와, 헤헤이 참. 바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깨에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팔도 거치고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만족스러운 모습.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를 그린 또 그림 중 재밌는 게 또 다른 그림이 있다면서요? 네, 먼저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장면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사랑을 나눈 이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기진맥진했네요. 지금. 네. 네, 아레스는 너무 깊이 잠에 빠져서요. 지금 반인 반수 사티로스들이 이 소라 고둥으로 큰 소리로 이제 깨우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아프로디테는 불만족스러운 네. 얼굴인데. 아쉬웠나 봐요. 뭔가 만족할 수 없다는 듯이 불만족한 모습인데요. 이 그림은 사랑이 전쟁의 신마저도, 그러니까 전쟁마저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아프로디테의 불륜 행각 예, 뭐 무사히 잘 넘어갔나요? 발각 안 됐나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발각되죠. 됐겠죠. 아, 그쵸. 꼬리가 네. 길면 잡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날 태양마차를 몰고 하늘을 날던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목격하고 만 거죠. 이거 가만둘 수 없다 생각을 하죠. 찔렀구나. 예, 맞습니다. 헬리오스는 곧장 헤파이스토스에게 가서 두 신의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맨 왼쪽이 찌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게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네. 번쩍번쩍 빛이 나죠. 그리고 당황해하는 모습의 헤파이스토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리고 아프로디테에게 그 매력의 띠까지 줬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것 보게 조카. 이런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하다니 정말 슬프구려. 내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미래하는 장면을 목격했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그 둘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헤파이스토스가 생각한 벌이 뭐였을까요? 아내에 대해서 만천하에 공개해서 아프로디테나 아레스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헤파이스토스가 아프로디테에게 얘기합니다. 그 저기 내 일터인 lem노스 섬에 잠깐 며칠 갔다 올 테니 잘 지키고 계시오 하고 집을 비우게 됩니다.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멀리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웬 기회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아레스를 당당하게 집으로 네. 초대를 하게 됩니다. 참 이런 거 실제 있는 일이잖아.
실제로 이런 일도 있다요, 그러니까 있대요. 드라마들이 여기서 따왔나 봐. 드라마도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런데 그냥 헤파이스토스가 그냥 간 게 아니겠죠. 둘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활짝 열리면서 돔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유리벽이래.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 둘이 도망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가늘게 청동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든 거예요. 야,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데 거기에 탁 쓰이게 됐죠. 그래서 둘은 꼼짝없이 알몸의 상태에서 올림포스 신들에게 발각이 되게 돼요. 야, 이거 현장을 제대로 덮쳤네. 네. 예. 다 있네요. 네, 헬리오스도 있고 그렇죠. 제우스, 헤라도 있고. 헤라가 이러고 있죠. 아이고 두야 하고.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보세요. 둘이 저를 속이고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창피했겠다 아프로디테. 예. 자, 그렇다면 이 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근데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둘이 더 잘 어울리는데? 이런 거 아니야? 기왕 이렇게 된 거. 기억이 이렇게 된 거. 네. 쟤네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어머.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헤파이스토스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헤파이스토스 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리스나 어떡해. 문제. 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어떻겠어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일만 하고 그래서 자기랑 소원해졌는데 자기 책임도 날 외롭게 없는데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망신을 줘? 그러면서 더 이상 헤파이스토스와는 그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레스랑 아프로디테는 오히려 공식적인 커플로 인정이 돼버리고 뺏겼네. 예. 게다가 오히려 올림포스의 대부분의 남친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아레스처럼 예. 불륜 한번 해볼까. 아, 내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야, 그럼 헤파이토스 또 이거 삐질 텐데. 네. 헤파이스토스는 뭐 득본 게 없네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큐피드로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에로스? 신입니다. 에로스가 바로 전쟁과 매력 사이에서 태어난 아.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화살을 가지고 천사처럼 날아다니죠. 아주 귀엽고 작은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화살이 있다고 그래요. 교수님 그 네. 남신들이 오히려 아프로디테에게 더 욕심을 냈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아레스를 만나는 동안에는 다른 유혹은 없었어요? 있었죠. 아레스와 공식 커플로 인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 남신들과 남자 인간들과도 아레스가 사랑을-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전쟁의 신인데. 아래 또 당하는 거지 또 그렇게 똑같이. 근데 헤르메스가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랑 아레스랑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3배나 더 많은,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슬이 나를 묶는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신들이 들여다본다고 해도 좋으니 나도 황금의 아프로디테 옆에 눕고 싶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불륜의 두 남녀를 욕하는 듯이 나도 3배, 4배 벌을 받고 아프로디테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와. 한 왜 이래? 자,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신은 정말 사랑을 나눴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굉장히 잘생긴 남자아이였는데 헤르마프로디토스. 저 주인공들 이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름만 보면 이 둘이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근데 이 헤르메스뿐만이 아니었어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도 아프로디테에 대한 마음을 갖고 둘이 사랑을 나누었다는 얘기도 전해져요.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둘 사이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졌다. 와.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곤 대단하다. 합니다. 예. 12신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궁한 거죠, 뉴페이스가. 아프로디테가 올림포스의 남신들과 두루두루 바람을 피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이라는 무기로 자신만의 권력을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이 아프로디테가 되게 잔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나타나는 그 키프로스 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키프로스 섬에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던 관행이 있고 신전도 있고 그랬는데,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나오니까 키프로스에 살던 사람들이 그 수호신으로 그 경배하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니네들이 나의 욕망을 모욕하고 나를 섬기지 않아?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무슨 벌일지? 아프로디테가 자신을 섬기지 않는 키프로스 여성들에게 내린 벌로 인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정답. 네, 규현 씨. 니네가 나를 내 욕망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똑같이 만들어주지. 너희는 불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불륜 저질렀게. 불륜만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그거 비슷하게 갔는데 조금 더 자극적. 네, 자극. 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오답입니다. 네, 정확하게 답이 아, 씨. 나오려면 거기 한 가지 요소가 더. 아 그래요? 정답. 규현 씨. 사랑하지 않는 남자들과 계속 관계를 하게 되는. 그것도 비슷한데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요. 자꾸 한 가지 없어. 그 한 가지. 한 가지 없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한 가지. 정답. 혜성 씨. 키프로스 여성들이 그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됐어요. 매춘. 매춘을 하겠다. 여자로서 너무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네. 하세요. 오답이죠. 일단 규현 씨 얘기 들어보고. 아 정답이구나. 눈치가 정말 빠르시고. 네. 일단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규현 씨 뭐라고 그러시려고 그래요?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럴싸하다. 놀랍게도 아프로디테는 너희들이 나의 이 자유분방한 사랑을 무시해? 그렇다면 너희들의 수치심을 빼앗고 주체할 수 없는 욕구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내 축으로 만들었대요. 실제로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100개의 그 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방이 어쩌면 그런 방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 사는 여자는 누구나 다 일생에 한 번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앉아 있다가 낯선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되었다. 아프로디테가 별로 전 싫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름다운데 성격이 그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아프로디테는 매몰찬 그런 징벌을 내렸지만 자기를 숭배하는 신들에겐 한없이 많은 은총을 내리는 또 좋은 신이었다라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실제로 키프로스에서는 이 아프로디테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인물이 있었대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텐데, 조각가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피그말리온은 사실 아프로디테 벌을 받고 막 여인들이 불란해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 키프로스에는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 그러면서 여인들을 멀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인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러면서 거대한 상아를 구해가지고 아주 정성껏 아름다운 자기 이상형에 가까운 여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조각상의 사랑에 빠져버렸죠. 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닦아주고, 그리고 막 예쁜 옷 있으면 사다가 입혀주고, 그리고 아주 폭신폭신한 침대에 밤마다 눕혀주고 자기는 땅바닥에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세워주고. 찐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매일 그 정성을 다해서 조각상의 사랑을 표시했는데, 어느 날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아프로디테 축제가 벌어졌었거든요. 피그말리온이 거기 가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 조각상이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음, 여러분이 아프로디테라면 이 소원 들어줬겠어요?
사랑의 신이니까 또. 정성이 갸륵하다 이러면서 그 아프로디테가 신비로운 힘을 이용해서 조각상에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행복했을까. 좀 위아래가 다른 건가요? 네, 지금 이 조각에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아직 다리는 변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 그래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그 엄청난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하. 저 조각은 깜짝 놀랐겠는데요. 갑자기 남자가 닥쳐서 이제 뽀뽀를 하니까 아니 근데 그 동안의 정성을 알고 있죠. 아, 그런 걸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죠, 그럼요. 그래서 둘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죠. 어.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그말리온 효과.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대상이라도 내가 사랑을 다해서 보살피고 격려해 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걸 그래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의 이 신비로운 힘으로 인해서 사랑을 이뤘네요. 사랑을 이루었고 둘이 자식도 낳고 살았대요. 근데 이게 피그말리온이 나중에 그 키프로스의 왕으로서 얘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그말리의 증손녀로 태어난 미르라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위를. 근데 이 미르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우리 미르라가 아프로디테보다 더 이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아이고, 칭찬을 그것도 한 안 거예요. 되는데. 맞아. 아, 아프로디테가 싫어할 텐데. 왜 그런 짓을 자꾸 해? 맞아요. 아프로디테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미르라에게 아주 그릇된 욕망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릇된 욕망. 네. 뭐죠? 미르라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는데 그 마음이 근친. 네, 가족과 그치? 네,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말은 못 하잖아요.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아빠 같은 남자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네. 얘는 진심이에요. 사실은 나는 아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 못하니까 아빠와 같은 사람이요. 이러면서 속이 점점 이게 썩어가는 거예요. 유모한테 어떡해. 얘기를 하죠. 유모, 내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게 아빠야.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죽고 싶어. 유모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는 거예요. 아 모르겠다. 그 유머도 이상한 유머네. 그리고 이 동네에 아주 아름다운 처자가 있다. 그러면서 침대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미르라였던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을 나눈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며칠 동안 사랑을 나눴어요. 몇 날 며칠을요? 네. 아, 술 깨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제. 술 깨면 떠나고 또 술 먹여서 또 잠들게 한 다음에 또 왔어 그러면서 또 사랑을 그러니까 딸만 아는 거죠, 이 상황. 네, 딸하고 유모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발각된 상태고 좀 당기는 건가? 밀쳐내는 밀치는 거 거야? 아닐까요? 근데 다 잡고 있어서. 지금 미라가 알아챈 것을 보고 놀래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일로 와봐 이놈아. 맞은 거. 그렇죠. 실제로 이 깜짝 놀란 아버지는 칼을 빼들고서 너희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네다. 그래서 미르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르라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죠. 그리고 미르라의 배에는 이미 어떡해. 아버지와의 사랑의 열매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손길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다가 이 도망친 미르라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달게 받겠다면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시여 저를 나무로 만들어 주세요. 한 신이 그 기도를 듣고 미르라를 그만 나무로 만들어 버렸죠. 자, 이처럼 자유분방한 사랑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상벌도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이 아프로디테 행보는 더욱 거침이 없어지게 됩니다.